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울. 이 서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광화문 광장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21세기에 걸맞는 디자인 서울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서울은 21세기에 걸맞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당당한 서울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조선시대나 걸맞는 벼가 심겨져 있는 서울이 아니라 21세기 국제금융시장의 허브의 역할을 하는 서울, 그게 제가 바라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 저만 바라는 서울의 모습이겠습니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서울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21세기 국제에 맞는 그런 식의 서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따뜻한 어떤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서울만 바라고 있습니다. 따뜻한 서울,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따뜻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가지고 과거에만 머무르도록 한다면은 저는 이런 식의 따뜻함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과거의 서울은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식의 따뜻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시절 서울을 책임지고 있었던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오 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그것 때문에 시장직을 내놔가지고 박 전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당시 오 전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맥락을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 전 시장과 제가 나눴던 대담 방송 또한 마찬가지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영상을 다 보시고 당시 오 전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의 결단을 내렸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오세훈 전 시장은 2006년 33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 나이가 45살이었고요.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이었죠.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디자인 서울이죠. 제가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 당시에 있었던 정책들을 보면은 묘한 거 한 가지를 좀 느낍니다.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 밀어붙였던 정책들은 그 당시에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서야 그때 당시를 회고해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식의 정책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까요? 자, 현재 지금 서울의 랜드마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저기를 또 이용하고 있고 관광 명소로도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어요. 무슨 뭐 전시행정이 나온 비극이다, 세금 낭비다, 굉장한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대해 가지고 누가 도대체 비판을 합니까? 저것뿐만이 아니었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 공원이 재정비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뚝섬 한강공원 또한 마찬가지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가 됐던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가 없죠. 한강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샛빛 둥둥섬, 이것도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런 식의 사업들, 그런데 저 사업들이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직을 맡고 있던 당시에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였죠. 무슨 뭐 한강 르네상스로 인해 가지고 한강의 수질이 지금 오염되고 있다라는 등 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한강물이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보 좌파들 같은 경우는 흔히 환경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토목 사업을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로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전 세계 지금 퍼져 있는 유명한 강들, 그 강들 같은 경우는 한강 르네상스와 마찬가지로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현재 지금 그렇게 멋진 모습의 강이 된 거 아닙니까? 모든 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재정비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의 멋진 관광 명소가 되고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연 상태 그대로 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관리를 잘 해야지, 그래야지 지금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보 좌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프레임으로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만 쓰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누구였던 겁니까? 박 전 시장이었던 것이에요. 당시 이런 식의 슬로건도 유행했었죠. 한강 르네상스 하지 말고 학교 르네상스를 하자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보고 계시는 서울 시민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고 있는 건 도대체 뭡니까? 환경을 지금 핑계 삼아가지고 여의도 공원이 재정비가 되지 않고 한강 또한 마찬가지로 재정비가 되지 않고 샛빛 둥둥섬이 마찬가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일상이 피해를 받겠습니까? 정말로 만약에 진보 좌파주의자들이 환경을 정말로 걱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진보 좌파들이 얘기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환경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세훈 전 시장의 샛빛 둥둥섬을 비판했던 박 전 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운영을 정상화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뭐 환경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좀 바뀌셨나 보죠? 아니죠. 저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생각은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의 도구로서 쓰는 것, 그게 다인 것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 당시에 추진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런 식의 맥락으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10년도에 재임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당시의 서울시의회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었던 겁니다. 당시 서울시의회의 80% 정도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시장만 오세훈이었던 것이지 사실상 시의회 자체가 다 저쪽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의 또 중요한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총선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대선이었던 것이죠. 민주당 쪽에서는 급해지는 것이겠죠.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에 성공하자마자 바로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민주당 쪽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서울시의회에서 꺼내들었던 카드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상급식이었던 겁니다. 비극적인 게 뭡니까? 당시의 서울 시민들은 저런 식의 정책의 실체를 바라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공짜로 준다라고 하니까 자신의 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공짜로 준다라고 하니까 그냥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누가 이거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시작이 됐던 무상급식, 그 무상급식 시리즈에서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누가 도대체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보수 우파 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상급식 시리즈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당적인 차원에서 저 무상급식을 비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당적인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비판을 하기에는 다가오고 있는 총선과 대선이 부담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섰던 것이 바로 오세훈 전 시장이었던 거예요. 내가 총대를 매겠다. 나 이거 대선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선 불출마 선언하겠다. 그렇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 잘 사는 사람들까지, 생활 형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줄 것이 아니라 50% 정도를 잘라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남은 금액 같은 경우는 정말로 힘든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더 쓰자. 그게 당시에 오세훈 전 시장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나 듣기에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듣기에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에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시민들한테 투표로 맡겨보자 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거부해버렸어요. 시의회가 직접 나서가지고 반발했던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도 나쁜 선거다. 선거가 나쁜 것이다 라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투표 결과를 우리가 열기 위해서는 33.3%의 투표 참여가 필요했었습니다. 당시 예상이 됐던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표를 진행을 한다면 30% 정도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겠지. 그렇게 예상이 됐었죠. 3.3% 그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오세훈 전 시장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시장직을 걸겠다. 내가 시장직을 걸고 이거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시장직까지 걸게 된다면 3.3%의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더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냐. 그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시에는 33.3%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의 시장직을 내려놨던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때 서울시장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현재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기 전에 그때 보수우파 정당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구나.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시장직을 걸고 대통령 불출마까지 걸고
이 지금 무상복지 시리즈,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반드시 막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오세훈 전 시장. 글쎄요, 저는 이 오세훈 전 시장을 과연 비판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고 오세훈 전 시장의 당시의 판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보수우파 정당이 가지고 있던 비겁함에 대해서 먼저 비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